그래서 저도 가족력 가계도를 한번 그려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새신랑네 가게도. 이거 봐도 되나? 이런데, 일단은 뭐 위에 이제 아버지께서 심근경색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2016년에 한 번 받으셨고 작년에 재발을 하셔서 한 번 더 받으시고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심장 쪽에 미세하게 구멍이 있으셔서 계속 이제 검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고 저는 이제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은 없지만 뭐라고 쓰신 거예요? 가끔 건강 검진을 소중하대. 받다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와서 소중하잖아요. 소중해 뭐 이렇게 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외할머니께서 한 20년 전에 위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90이 넘은 지금도 건강히 지금 아마 TV 보고 계실 텐데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신랑이니까 소중하고 형제 자매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버님이 첫 심근경색 발병 연령대가 60대 초중반으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고요. 또 재발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재성 씨가 이제 좀 나이가 젊고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혈액 검사에서 가끔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한 것처럼 저런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가 콜레스테롤 혈압의 기준점이 좀 낮아야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지만 나는 가족력이 있으니 조금 더 낮춰야 되겠다. 딴 사람보다 약을 좀 일찍 먹어야 되죠. 이런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만수무강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심장이 작은 구멍은 아마도 선천성 심장병, 즉 어머니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심장 질환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가족력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호리호리한 몸매,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정기적으로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정확한 평가, 진단 및 어떤 이제 대처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쩐지 호리호리한데도 항상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 가족력이라는 게. 갑자기 심장이 아파요. 아니. 네, 잘해줄게. 이번 다 스트레스 안 주고 다 이런 거 다 도와주고 그럴게요. 즐겁게. 그만해요. 앞으로 검사 잘 받겠습니다. 아직 30대 후반이라서 이제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하기 너무 미안한데 옆에 두고. 그러니까 뭐 우리 나이 되면 이렇게 뭐 돌연사 소식 가끔 듣거든요. 심장병 관련해서. 근데 이제 40세 전후에 이제 심장 돌연사는 가족력이랑 관련된 게 많다고요? 아니.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 이건. 질문으로. 보통 심장병 돌연사는 40대, 50대, 60대 때, 70대 때 많이 생기는데 물론 그것도 가족력입니다만 40세 전후에 이른 나이에 생기는 돌연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저렇게 심장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다가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소위 말해서 유전적으로 생기는 부정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갑자기 급사할 위험이 아주 높고요. 두 번째는 심장의 벽이 다른 사람보다 한 2배 이상 두꺼워지면서 저게 비후성 심근병증이라고 하게 되는데 저런 병이 진단이 되고 또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40세 전후에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분 중에 20대, 30대, 40대 초반에 급사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심장 초음파, 심전도 운동 부하 검사 또는 24시간 홀터 검사 같은 검사를 받아보시면 바로 우리 가족에 있던 위험한 병력을 충분히 선별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급성 심근경색증이죠. 며칠 전에 저한테 오신 환자가 41세 남자분인데 심근경색으로 쇼크가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사에 이제 기로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분은 딱 보면 이제 배가 나오고 담배를 피웠는데 문제는 가족분 중에 형님도 45세 때 급사, 아버님도 50대 초반에 급사, 거기다가 본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는데 약도 안 먹고 담배도 피고 몸매 관리도 하지 않으니 가족력에다가 나쁜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40대 때 갑자기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심장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력도 아주 중요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안전하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체크해놨습니다. 심장 질환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심장 초음파, 심전도, 운동 부하 검사 그리고 부정맥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자주 받으셔야 되고요. 저도 매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 중요하고요.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 그리고 이재성 아나운서의 아버님 또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건강 관리할까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약 먹으라, 뭐 하라 이야기하시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테이블을 보여드리면 딱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심장병 무려 44%, 체중 줄이시면 34%, 규칙적인 운동 12%, 음식 잘못도 90%, 다 합치면 거의 100% 가깝죠. 네. 그러니까요. 가족력이 있어도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셔도 충분히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가족력 위험이 높은 질병,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병에 이어서 어떤 건지 공개하겠습니다. 3대 가족 중 단 한 명만 있어도 가족력이다. 가족력 위험이 가장 큰 이것은 바로 암이었습니다. 암이군요. 근데 암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가족력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암은 가족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유전자의 영향을 함께 받는 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가족들은 비슷한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특별히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함께 전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포 내에 있는 DNA 복구 기능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암 억제 유전자 의 기능이 오히려 저해됨으로써 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겠고 또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환경적 요인들 특히 뭐 흡연이라든지 특정 식습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들이 같이 함께 공유되면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출연자분들마다 다 이렇게 해당되는 가족력들이 다 있으신지 피해갈 수가 없네요. 네, 제가 암 가족력이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친가 쪽으로는 당뇨, 고혈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해서 지금 이제 완치 판정을 받긴 하셨지만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딸이 있으니까 이 여성 질환이잖아요. 이걸 물려줄까 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네, 우선 두 가지 암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니가 유방암이 있을 경우에 자녀의 유방암 발생 위험도는 2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40세 이후부터 유방 촬영술을 권장하고 있는데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유방 촬영술을 시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갑상선암인데 사실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오히려 갑상선암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5% 미만이기 때문에 가족력의 영향이 낮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질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드문 갑상선암은 유전자 변이가 20%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가족력의 영향이 큰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암 가족력 나오면 저도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폐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제가 폐암 걸릴까 봐 걱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또 제 체질을 닮아서 너는 나중에 커서 담배 피우면 엄마랑은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아. 그럼. 이렇게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폐암 가족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다행인 거는 폐암은 가족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적인 요인, 흡연이나 그리고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성면이나 뭐 라돈 같은 어떤 노출되는 환경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더 밀접한 것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암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경을 좋게 유지하시고 장기적으로 잘 검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설량 펫CT 그거 이제 가끔씩 찍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족력의 위험이 높은 암 3대 암을 골라봤습니다. 하나하나 공개할게요. 먼저 가족력 위험 높은 3대 암 첫 번째 위암이고요. 자, 부모 형제 중 위암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무려 3배가 증가하는군요. 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위암은 가장 가족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암 1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유전적 변이가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BRCA1, 2 같은 유전적 변이는 사실은 유방암, 난소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위암이나 대장암, 뭐 전립선, 췌장암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병 위험이 함께 상승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환경적인 영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있다라고 하는데요. 짠 음식을 먹거나 과도하게 훈제된 음식을 먹는 것들, 그런 식습관 자체가 오히려 이런 위암을 더 발병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암 가족력 있는 분들은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뭐 나쁘게 만드는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위암에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위암에 가족력이 있다면 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과도한 음주 그리고 만성 위염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위점막에 손상을 입음으로써 위염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 자체, 특히 흡연은 발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암의 발병률을 3배 이상 올릴 수가 있겠고 만성 위염이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위점막에 변형이 오게 돼서 오히려 위암의 발병률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1배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상승작용으로 더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야, 이거 걱정이 큰 게 사실 만성위염은 너무 흔하잖아요. 그럼요. 저도 만성위염 뭐 진단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발병률 11배를 증가한다는 건 엄청난 결과인데. 그러니까요. 네. 저도 위염이 있는데 절 네. 닮아서 그런지 우리 애들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이렇게 잘 체해요. 가족력인가 이것도. 근데 위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수님? 네, 뭐 모든 위험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도 그 위암의 가족력이 있고 저도 내시경을 하면 위험이 나오게 되는데 위험도 모든 위험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 실제 내시경을 받아보시면 정상에 점막이 저렇게 있는 것이 정상인데 보통 정상으로 판독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만성 위염이 아닌 만성 표재성 위염에서 조금 넘어가서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저 단계가 되게 되면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 되기 때문에 오늘 내시경 검사 결과에서 그냥 위험만 보지 마시고 앞에 붙어 있는 용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위축성 위험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장상피화생이라 그래서 소장이나 대장에 있는 세포처럼 변하게 되면서 결국 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축성 위험부터는 적어도 1년에서 2년마다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분들은 흡연이나 음주 또는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것들의 생활 습관도 반드시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암 가족력 있으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대처법 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검사와 제균 치료를 하셔야 하고요. 30대부터 위 내시경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리코박터 균 감염은 위점막을 손상을 입히고 위암 위험도를 올리기 때문에 잇따라면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또 30대부터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으면 오히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예후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흔한 위암 말고도 또 선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점막과 실제 정상 점막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색깔만으로는 조금만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약간만 정상보다 함몰되어져 있는 병변.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정밀한 검사들, 일반 내시경보다는 오히려 고화질 내시경이나 염색 내시경과 같은 어떤 숙련된 다른 검사들을 하여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 검사는 꼭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위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가족력 위험이 높은 3대 암 두 번째는요, 바로 대장암인데요. 부모 형제 중 한 명이 대장암이면 발병 위험은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다네요. 대장암 가족력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위험하네요. 맞습니다. 네. 부모나 형제 중에 대장암 한 분만 계셔도 우리가 2에서 2.5배다라고 하고요. 2명 이상의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4에서 4.5배로 증가하는데 만약에 암이 45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발병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3.5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장암 자체는 저기 이제 우리가 대장의 이제 모양을 표시해져 있는데
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매우 강한 암입니다. 특별히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나 뭐 유전성 비용종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포들이 아주 증식해서 대장 점막에 이런 암이 많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유전적 요인 외에도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환경적 요인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육류, 붉은 고기, 가공육을 많이 드실 경우에 오히려 이런 점막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방식이 그리고 가공육, 적색육을 조심하시고 또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이게 이 병이 있으면 거의 대장암 걸린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병이에요, 이 병이? 네, 보통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시면 용종 뗐다고 하면 뭐 많아봐야 4-5개, 아주 많은 분들 10개 내외일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환자분의 대장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용종이 그냥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 되어 있고요. 저런 분들은 확실히 나이가 젊을 때 특히 20, 30대부터 유전자 변이 때문에 용종이 생기면서 손종이 되었다가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분들 중에 이른 나이에 대장암 병력이 있다 또는 급사의 병력이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 빨리 받아보시고요. 저런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대장을 미리 암이 생기기 전에 절제를 해내는 이런 수술을 미리 받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 받아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족력 위험이 치명적으로 높은 대장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0세 이전부터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하고요.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 2인 이상일 때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라면 조금 힘들지만 40세 이전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실 걸 권하고요. 만약에 2명 이상의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에게 그러한 유전적 소인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맞춤형 전략과 예방을 하시는 게 마땅하겠습니다.